안녕하세요. 최덕군 주식분석입니다. ETF 모아가시는 분들 고민이 또 나름대로 깊어지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수를 모아가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수익률이 잘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지수의 비중을 일부 줄여서 이런 엣지 자산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자금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지를 좀 봤거든요. 국내 시장 중심이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로봇 시장에 오늘 주가 움직임이 좀 강했다. 일단 밸류업, 기업 가치 제고 쪽에서 주가가 많이 상승한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 쪽도 마찬가지고요. 자전거긴 하지만. 그리고 로봇 관련돼서 종목들이 제가 좋아하는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14% 오르면서 시장 자금 흐름 자체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드리고 싶었고, 제가 모아가고 있는 키움 거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인기는 거의 없거든요. 조회수도 안 나올 거라는 것을 알지만 이 내용 자체가 보면은요, 초보자들한테 되게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여기 대부분 있지만 얘는 제외하고 이렇게 보면은 결코 하나만 들어가는 게 없어요. S&P와 골드를 같이 섞었고요, S&P와 슈드를 같이 섞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전환되는 과정이 있어서 조금 안에 들어가면 내용은 달라지긴 하지만, 그리고 엣지 자산으로 요 두 가지는 제가 적립식으로 모아가거든요. 시장 자금이 보면 지금 베네수엘라 원유가 시장에 한창 화두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자 컴퓨팅은 장기적으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내부자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 외에도 앞으로 또 시장을 어떻게 한번 판도를 바꿀 거냐, 양자 컴퓨팅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좋은 종목들을 모아놨는데, 또 너무 성장주만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요. 구글이나 아마존 그리고 IBM 같은 종목들도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컨셉에서 장기적으로 시드는 좀 적지만 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고배당 종목 지금 주가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미국 AI 테크를 같이 섞어서 어느 하나의 쏠림 현상을 좀 방지하는 그런 컨셉인 건데, 아무래도 우리가 도파민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좀 난이도가 쉽거나 이런 양극화되는 현상 때문에 인기를 많이 얻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적어놓은 거는요, 큰 흐름을 한번 좀 보시면 좋겠는데, 큰 틀에서는 S&P 중심이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모아가고 있는 배당주나 아니면 코미의 코미성 이런 것들은 밑에 있는데 이거 뺐고요. 이거는 코덱스는 제가 한국 주식을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감 잡으려고 했던 건데 14%나 올랐습니다. 배당주 비중은요, 총 자산에서 50% 이하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성장주 엣지 자산을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이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아크인베스트가 좀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물론 혁신 기업이라고 해서 아무 근본 없는 혁신 기업은 아니고요. 우량한 종목들에 액티브하게 다이나믹하게 투자하는 걸로 유명한데, 테슬라 주식을 많이 팔았습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로봇 택시 상용화 되고 있거든요. 상용화 단계에 진입해서 실제로 테슬라와 이제 구글 웨이모 중심으로 해서 돈 받고 운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력을 마련한 건데, 오히려 테슬라를 팔았고요. 그리고 브로드컴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매도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과연 개별 종목으로 투자할 수 있을까 어렵다. 그래서 ETF를 큰 틀에서 가져가시는 것은 좀 좋다라는 생각인 거고요. 그리고 구글과 MS 최근에 흐름이 MS는 그렇지만 구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빅테크들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료를 국민들한테 전가시키지 마라, 니네들이 부담해라 하면서 앞으로의 어떤 그 추이를 봤을 때 전기료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좀 견제하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죠. 시장 전반적으로 되게 어렵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 고배당과 미국 AI 테크를 섞어 놓으면요, 지금 AI 테크가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지만 악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고평가 구간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 한국 고배당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대표적으로 제가 이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가 비중에서 1위였는데 이게 오늘 4% 넘게 오르면서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아가 꿀릴 게 전혀 없거든요. 배당 수익률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기아가 오늘 4% 올랐고, 여기 들어가는 효성도 오늘 10%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배당도 한 3%에서 4% 사이 나오니까 테크도 가져가고 한국 고배당도 같이 가져가는 이런 컨셉들을 큰 틀에서 개별적으로 다 짜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하튼 큰 틀에서 이 중심적인 ETF들을 잘 모아놓으셨다라고 한다면 비중의 1-20% 정도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더 큰 종목, 혹은 최근에 자금이 몰리고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TSES라고 하는 트루스 소셜에서 나온 에너지 보안, 이게 쉐브론하고 엑손 모빌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전력 인프라에 투자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ETF다라고 소개를 시켜드렸었거든요. 보면은 이제
키움 미국 원유 에너지 기업 같은 경우에도 엑선모빌과 쉐브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자 비중에서 10% 이내지만 결코 수익률은 작지 않습니다. 다른 종목들 S&P가 평균적으로 하루에 0.8%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수준에서 많게는 1% 정도씩 움직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시간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빠지면 적립식으로 모아가면 되는 거니까요. 원유 변동성이 증가하고 정제 마진이 증가하면서 이 지정학적 변수 때문에 원유가 많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서 좀 도움이 될 만한 ETF거든요. 그러니까 소개시켜드렸을 때 12,085원이었는데 지금 13,000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 9%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유가의 방향성은 중요하지 않다.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다시 쥐는 공급망에서 쉐브론이 하는 역할, 엑소모빌이 하는 역할에 투자를 해보자라는 거였거든요. 거래량도 많이 늘었고 자금이 몰리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아마 인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마이너스였는데 시장 결과적으로 원유 에너지 기업이 플러스로 양전했고요. 고배당 양전했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8% 9% 가까이 오른 거고요. 이렇게 지정학적 변수가 이슈가 될 때 돈 버는 회사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미국 원유 에너지사들을 묶은 건데 유가 변동성이 추천드리고 나서 급등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빠지면 또 안 좋은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기업 엑선모빌과 쉐브론은 이 생산의 업스트림 그리고 판매하고 정제하는 다운스트림을 통합해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메이저 역할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이 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베네수엘라의 중진류 고유황 함유된 원유들을 가지고 오면은 정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쉐브론이 이 기술에 특화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실제로 원유 주가가 좀 빠지더라도 걱정되는 포인트가 결국 매출을 더 늘릴 수 있는 이 공장 가동률 안 돌아가는 공장이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하락하더라도 크게 빠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국영회사와 합작해서 공장 가동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상황인 거고 실적은 좀 엑소모빌이 안 좋게 나와서 주가가 좀 밀릴 만한 요인이었는데 결국 이런 수급 때문에 대기업들의 수급 현상이 좀 쏠리고 있다라는 거죠.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양자 컴퓨팅인데요. 뭐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진 않지만 공부해보면 해볼수록 매력이 있습니다. 예전에 양자 컴퓨팅이 처음 나왔을 때 엄청나게 빠른 속도, 지금 GPU 저리 가라 할 속도로 뭐 의료, 임상실험 같은 거를 데이터화 돌려가지고 삶의 질을 바꾸거나 아니면 배송 여러 가지 역할의 측면에서 양자 컴퓨팅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했는데 한 번 실수하면은 치명적인데 실수가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수 양자가 좀 계륵 같은 존재고 실제 상용화 될 때까지 35년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악평을 했었는데 본인도 지금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수 양자 혹은 새로운 개념 이런 것이 아니라 안 그래도 지금 빠른 AI가 계속 발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AI에 대한 가속기 역할을 하면서 또 순수 양자 이외에도 한 역할을 AI에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도요. 순수 양자만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마존 들어가 있고요. 구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로키드 마틴 같은 방산까지 들어가 있어서 은근히 조합 자체가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D-Wave나 아이온큐, 리게티 같은 순수 양자하는 종목들 외에도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할 만합니다. 그래서 내부자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있다는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시드의 일부를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은 또 아무것도 안 하고 나중에 따라가는 것보다 분명히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요 종목 중에서 두 개를 갖고 왔거든요. 첫 번째 구글이고 두 번째 아이온큐입니다. 구글은 다양한 매출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우리가 많이 관심만 안 가지겠지만 이 검색과 광고 매출을 뛰어넘어서 영업이익도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양자 쪽에서도 이 발을 걸쳐놓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발을 걸쳐놓자 라는 거예요, 발. 그래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도 신제품이 이제 리게티 순수 양자하는 쪽에서 나온다라고 하니까 이제 구독 기반으로 판매하면은 매출도 안정화될 거 아닙니까? 대기업들 MOU 했고 실제로 아이온큐는 한국 기업에 납품 계약을 했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성숙 단계에 들어가 있는 이 종목들을 뭐 몰빵하는 것은 아니고요. 적립식으로 꾸준히 가져가서 시장에 참여해 보자라는 건데 돈이 없어요. 스파이 100% 들어가지 마시고요. 스파이 60% 들어가시고 나머지 종목들을 채우면은 장기적으로 어차피 가져가실 거 아니에요. 더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적립식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허니웰이라고 하는 자회사도 양자 컴퓨팅에 IPO 한다고 하니까 요 흐름 자체를 좀 보면은 역시나 시장 자체가 기본적으로 섹터가 재평가 된다라고 보긴 좀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좀 유지될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이 컴퓨터 이 패러다임 자체를 조금씩 이동하는 과정인 건데 눈에 확 띄지 않으니까 아직은 관심이 많이 없으시거든요. 그러나 정답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모아가시면은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이런 ETF들 몇 개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고맙습니다.